안녕하십니까. 종가마스터TV의 홍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번 주가 애플, 현대차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아주 뜨겁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현대차가 가든, 애플이 하든, 뭐, LG가 하든, 테슬라가 하든, 전기차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은 그런 기술들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배터리죠. 배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월 1일, 1월 3일 그때도 주말에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린 게 있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2차전지에 주목할 필요성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요즘의 흐름이 어떤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를 보면은 이런 거죠. 요번에 있었던 뉴스가 이런 내용이었고, 사실 제가 이런 거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전체적인 점유율이 있는데 테슬라가 여전히 강세고 나머지 이제 뭐 폭스바겐이든지 아니면은 뭐 르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이 정도 되니까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 이런 전기차 2차 전지를 관련해서 만드는 그러한 그 업체들은 사실 그렇게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중국 쪽이 가장 큰 캐파를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 항상 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이제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완성 종합업체, 그 다음에 그 위에 하위 벤더들. 그러면은 지난주 1월 3일 날 올려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7일로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자, 종합업체 대표 3사, 삼성, SK, LG화학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다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애플, 현대 이슈 때문에 다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봐봐야 다 신고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LG화학 뭐 마찬가지죠. 이제 100만원 넘고 가는데 이 가격에 저는 또 따라가서 살 생각은 없고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당장은 여기서 사기에는 조금 쉽지 않고 일단은 이 3사는 지켜볼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은 등간 지켜보겠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한 양극재나 음극재가 첨가물만 좀 바꿔가지고 어떠한 형식으로 이제 변환되는지 그러한 기술들이 중요하고 그런 업체들 간에 대표적인 거는 이런 업체들이 메인이다. LG 쪽으로는 양극재기 LNF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삼성은 에코프로비엠, SK도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음극재 쪽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한솔 케미칼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정도 돼가지고 2차전지에 조금이라도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다른 여러 뭐 테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사는 것도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장을 편입하는 게 좋지 않나 없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런 대장 쪽으로 해서 한 번씩 보고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이 어쨌든 간에 양극재 대장입니다. 캐파도 제일 많고 일단 LG 쪽 매출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SK라든지 아니면은 삼성 쪽으로는 이제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다른 회사 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양극재 쪽으로는 얘가 대장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뭐 종가상 매매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은 제 기준에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는 가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탄력성 있는 그런 그림은 안 나오니까 다른 종목을 먼저 우선시해서 매수를 했던 겁니다. 얘는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좀 이렇게 느리게 올라갈 수도 있고 좀 탄력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생각하는
그 어떤 매수 타이밍이 오면은 당연히 종가 매매 영상에서 매매를 해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매력적이지가 않다. 그게 뭐 가격적으로 이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매수 타점 자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 주에 혹시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요런 갭 상승했던 구간을 한 번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18만원 언더로 그런 구간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LNF.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이었죠. 이때 뭐 여러 가지 이제 포스코 케미칼하고 양극재 간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1조 원대죠. LG 화학 쪽으로 납품이 추가가 되니까는 주가가 급격하게 이제 올라온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이러한 탄력성이 나오면은 할만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약간 가격 횡보하면서 좀 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 구간 71,500원 정도를 내려올 것 같은 가능성이 크죠. 금요일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금요일날 2차전지 대장들이 다 뿜었는데 월요일날 과연 어떻게 될지 쭉 내려온다고 하면은 71,500원에서 7만원 부근을 한 번씩 내려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줄 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죠? 내려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한솔 케미칼. 한솔 케미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올라가는 그런 탄력성이나 아니면 주가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이거를 매매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구간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좋지만 약간 대기업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에서는 이제 보기만 하고 우선순위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정도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은 일단 얘네들이 대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 웰크론 한택입니다. 웰크론 한택이 웰크론 한택이 금요일날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밀렸죠. 그래서 20%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흐름이 상승 추세를 다시 또 이제 이어서 이제 15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이냐라는 둘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나왔던 패턴들을 보면은 장대 양봉 나오고 좀 쉬어주고 장대 상한가 나오고 좀 쉬어주고 그런 모습을 참고를 해서 보면은 좀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4,200원, 250원이라고 이렇게 쳐놓기는 했는데 다음 주에 바로 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4,25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 만약에 반등해서 이렇게 음봉, 도지가 달리는 음봉이 아니죠. 이게 양봉이죠.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캔들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한 번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대자타크죠. 신성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그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상승하지 못하고 거래량도 늘지 않고 좀 내려올 것 같아요. 그게 이날이었죠. 12월 30일날 상한가 갔던 이 부분을 좀 깨주지 않을까. 깨주고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좀 해주면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해주면서 개미들을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좀 만원 언더로 한번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9,900원이 될 수도 있고, 급하게 지금 지수도 고점이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기술이죠. 하나기술이 테슬라 올라갔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념이 지금 지켜보면서 이날도 상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날에 이러한 장대 양봉을 좀 기대했었는데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날 지나고 나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너무 오래 쉰다. 좀 이렇게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흘러내릴 수 있다. 좀 쉬는 구간. 그러면은 개미들이 재미없잖아요. 그런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는 구간은 이 정도죠. 한 12만원대, 13만원 깨고 나서 좀 개미들이 좀 이렇게 재미없는 그런 구간이 옆으로 이제 흥보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이렇게 2차전지,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쪽으로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강력한 신규 상장주로서 이런 것을 다 나중에 돌파해주는 모습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기술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로코입니다. 알로코. 알로코도 예전에 이 8월달 때 보십시오.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올라온 거 보면은 상한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도 그냥 올려버리는 이 정도 화력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요 정도 4,700원 언더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그나마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2월 말에 잠깐 올라왔다가 또 내려오고 거래량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도 다음 주에 4,700원 정도를 이렇게 내려오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내려왔었는데, 당연히 내려오겠죠. 이 전후로 해서 4,550원까지 한번 보는 거죠. 저는 그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알로코, 한번 볼게요. 종목을, 알로코. 시가총액이 지금 뭐 4천억대 정도 되는데, 뉴스도 보면은 있는 거죠. 뭐 8월달에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부품 수혜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올랐죠. 그리고 나서 배터리백 관련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분기 실적을 보면은 숫자가 좀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때 이제 뭐 공시가 나서 이제 다 찍혔는지 모르지만은 8월달에 나왔던 그런 계약 내용이 9월달에 3분기에 이렇게 다 반영이 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분기에도 만약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실적이 이어간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나머지 좀 이렇게 테마성을 타는 종목들 중에서 숫자가 안 나오는 종목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알루코는 숫자가 좀 나오니까 이런 거를 좀 유념 있게 보고 있습니다. 4,700원 언더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는 한 번 더 잡아주면 이런 부분들 되겠죠. 4,700원 언더에서 4,500원 사이 만약에 오면은 한 번쯤은 1차로 매수해서 가지고 갈 생각은 있습니다. 알루코. 자, 그 다음에 CIS. CIS는 좀 시간이 걸리려나? 얘는, 금요일날 올라간 다음에 이제 음봉이 이렇게 맞고 떨어졌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두 번 연속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치고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속으로. 하지만은, 금요일날 그래도 음봉이 나왔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다시 한번 10,000원을 좀 깨서 이 10,000원이 의미하는 바는 좀 이렇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9,000원대하고 10,000원하고는 숫자가 좀 다르게 움직이니까 그런 게 한 번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얘도 10,000원 언더에서 이런 구간에서 한 번 더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건 첨보입니다. 첨보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등락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5%, 뭐 3%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10%, 20% 나오는 한 번쯤은 나오는 이런 장대 같은 그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첨보가 왜 못 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주식을 좀 이렇게 종목을 좀 보고는 있지만 일단 얘는 좀
여기에 이런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는 것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정고점이 다 올라오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돌파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은 따라가지 않고 일단은 거래량이 좀 이렇게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활발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매매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인지 컨트롤러스, 뭐 세로닉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재미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LNF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은 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삼성물산이 그렇게 급격히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사막콘텐츠 같은 경우는 반도체랑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연금 갖고 있는 주식을 좀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나라의 M&D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지금 지분을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죠. 약간 좀 잡초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는데 나라 M&D 제 박스로 만들어 드렸죠. 나라 이런 박스 안에서 매매하면 될 것 같다. 저는 이번 주에 뭐 이런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단타 몇 번 쳤어요. 근데 여기 14,000원 못 넘어가면 바로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잡아가지고 올라가면 매도. 잡아서 올라가면 매도. 근데 금요일날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죠. 어디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라 M&D 어느 순간에는 뭐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거래량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거래량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간에 LG에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종의 좀 거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사마 알루미늄, 뭐 코스모 화학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아직은 되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 정도. 자, 어쨌든 간에 2차전지는 우리가 2021년도가 현대차가 지금 어쨌든 간에 GEMP로 신차를 내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애플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가 1개월 이내에 나온다고 했죠. 공시 이런 내용. 현대차 제가 종가 매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 풍문조회 공시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확정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애플과 현대에 관련된 이슈는 재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이 좀 봐야 되고 2차전지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들어갔던 종목들 현대 관련주 그 다음에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잘 봐야 된다. 괜히 그 대형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기가 쏠렸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할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항상 부탁드린 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을 여러분들이 눌러 주셔야지만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